5강인데요. 그러니까 사진적으로 바라보기와 포즈를 이용한 주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업하는 이 테마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진의 주제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주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의식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보이는 그것 자체는 사진을 잘 찍는데, 저기 이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별로 의미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유심하게 바라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유심하게.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사진에 있어서 통찰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사진의 통찰력이란 말 자체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쭉 사진 찍으러 갈 때라든지 걸어갈 때 이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뭐 무심하게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을 유심하게 안 바라본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진가라면 적어도 어떤 대상을 찍을 때 정말 이렇게 자세한 관찰력, 아주 유심하게 바라봐야 그 사물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의미, 또 그 사물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나의 주제,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먼저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적절한 빛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구성을 하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으면 정말 좋은 사진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의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아주 별 볼 일 있는 대상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별 볼 일 없는 대상들, 즉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이런 대상들 있죠. 그런 대상들의 유심한 눈길을 주라는 이야기죠. 그게 작품이 되고 그게 오히려 훨씬 더 가치가 높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진의 통찰력도 필요하고, 또 이러한 통찰력을 이제 발휘해서 결국은 중요한 건 우리가 주제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포즈를 이용하는 겁니다. 포즈, 그죠? 그러니까 포즈, 상징, 기호, 이런 걸 이용하면 그것 자체가 하는 어떤 의미, 내용, 어떤 메시지, 이런 걸 담고 있잖아요. 근데 사진가가 포즈를 이용해서 그걸 표현을 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읽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필립 퍼키스 선생님의 인간의 슬픔, 그 사진책 중에서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잘 보시면 뭔가 이렇게 가슴에 쿵 하고 와 닿는 게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거 자체가 이 포즈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여기 포즈 보이죠? 이 포즈 중에서도 이 체념한 듯한 이 소의 어떤 포즈, 표정,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강한 메시지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이렇게 에어건을 쏘아서 소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도축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사진에 있어서 이러한 이제 포즈, 기호, 상징,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도 잘 보시면 뭐 필립 퍼키스 선생님이야 거의 평생 한 50년, 60년 가까이 사진을 찍었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한 80몇 세 넘으셨거든요. 근데 50년 이상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면 정말 사진에서 정말 자유롭게 찍습니다. 근데 평생 동안 이러한 사진의 통찰력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게 늘 일상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진의 이 사진도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사진의 기본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죠. 첫째로 아주 의미 있는 대상, 그 다음에 적절한 빛, 그 다음에 간결한 구성, 또 이 순간에 분명히 필립 퍼키스 선생님도 마음이 굉장히 좀 아팠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는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런 이제 감동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 사진은 프레임에서 따진다면 어떤 프레임인가요? 우리가 단순화를 위한 프레이밍 중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게스탈트 프레임샷, 그 다음에 뭐 숄더샷 프레임, 엣지샷 프레임인데 우리 명숙님 잘 아시잖아요.
글쎄, 저기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했지만 또 이쪽에 있고 그래서 저거를 그렇죠. 엣지샷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네. 엣지샷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사진을 배웠지만 특히 이제 엣지샷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많이 표현하냐면 주로 이제 프레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주 대상이 시선을 향하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쓸쓸함, 좀 약간 아련함, 어떤 고독함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프레임 안쪽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프레임 안쪽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즉 소멸,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프레임이 이제 이 바깥쪽에서 프레임 이 엣지 부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활동적이고 약간 역동적인 느낌 같은 게 드러나잖아. 그죠? 그래서 프레임을 어떻게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으로 갈 것인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갈 것인가 느낌이 달라집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사진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되죠. 선생님, 엣지샷이라는 게 시선이 밖을 향하고 있는 것도 엣지샷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엣지샷으로 하는 거는 이 프레임에 예를 들어서 이 가장자리 부분, 이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 주변에 주 대상을 배치하는 걸 엣지샷이라고 하는데 이 엣지샷에서는 방향성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 바깥에서 안쪽으로 엣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방향성을 가질 때는 좀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느낌이 나고 프레임 중앙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이제 프레임 샷일 때는 좀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여운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프레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엣지샷. 왜 저기서 사선만 보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선 자체가 결국은 힘이 느껴지면서도 안쪽에서 바깥으로 하나 나오는 그런 이제 화살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선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엣지 쪽으로 시선을 향하게 되니까 그런 느낌이 더 강화시켜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단순하게 이 한 장의 사진에서도 이제까지 배운 내용의 사진의 기본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아주 고급적인 내용도 들어있고 아주 기초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사진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울림을 주는 그죠? 마음의 어떤 느낌 뭔가 쿵하고 주는 그런 사진이 정말 좋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사진들을 사실 벽에 그려놓고 맨날 보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사진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 사진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도 이제 저도 그 세계문화유산 그 취재 작업을 하면서 전 세계를 많이 다녔잖아요.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진을 우리가 찍을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 기록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작품적인 그죠? 예술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두 가지 목적으로 찍는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시면 만약에 해외 여행을 가신다 그러면 두 가지 다를 동시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적인 사진도 좀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진이 있죠. 이것도 찍어 놓으십시오. 근데 비중 자체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진을 좀 더 많이 찍는 게 좋겠죠.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찍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사진도 보시면 항상 여기서 좀 유심하게 관찰하는 이런 걸 사진적으로 바라보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등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관찰해야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태국에 있는 수코타이 유적인데 여기 가면 엄청난 그런 이제 불교 문화유산들이 있거든요. 그 수천 개, 수만 개 불상들 중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어떤 세련되고 화려한 불상도 있지만 이렇게 오래되어서 얼굴에 저기 뭐 코도 날아가고 귀도 날아가고 또 팔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걸 다시 붙임 저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주 오래되었다. 시간성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아유타야 왕국 같은 경우에는 스코타의 왕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크메르 왕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저런 왕국 자체가 아예 이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 이제 흔적들 중에 하나니까 좀 더 우리의 마음들을 좀 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상을 기본적으로 유심하게 바라보면서 하나 의미를 찾아보는 이런 연습들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